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뉴 워드로 레몬 마켓이라는 좀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몬 마켓이요. 네. 네, 어떤 건가요? 이 레몬 마켓은 품질이 낮은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정보가 적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혹시 속아서 살까봐 하는 마음에 비싼 것보다는 싼 값에 사려고 할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잦아지면 품질 나쁜 물건이 다량으로 공급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외면하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레몬은 미국에서 구매 후에야 결함을 알게 되는 불량 중고차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과일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많은 과일 중에 왜 하필 레몬인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좀 옛날 이야기를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레몬이 처음 서양에 들어갔을 때 오렌지보다 쓰고 신맛이 강해서 맛없는 과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빗대서 경제 분야에서는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 상품이 많은 시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길래 이 레몬 마켓을 뉴워드로 준비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지난해 4월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된 이후에 5G 이동통신 가입자만 어느덧 7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른바 먹통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정부가 처음으로 5G 이동통신 품질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네. 굉장히 비싼 요금제에 걸맞지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그 결과와 함께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지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LTE보다 20배나 빠르다라는 광고 때문에 5G에 가입을 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좀 당혹스러웠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속도도 고작 4배 수준에 그쳤던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G 상용화 이후에 1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2,055건이었습니다. 낮은 품질의 5G 해지도 늘고 있는데 역시나 첫 품질 결과 기존 LTE보다는 겨우 4배 빨랐던 겁니다. 5G 이용 가능 구역을 나타내는 커버리지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직 서울시조차 100% 5G망이 구축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60%대에 그쳤습니다. 네.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서울은 약 70%였지만 6대 광역시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 조사조차도 잘못됐다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품질조사 결과가 5G망이 잘 구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실내에도 가고 지하도 가잖아요. 그리고 네. 또 자기 집에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통신사에서 5G가 된다고 한 시설만 따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걸 감안하면 실제로 5G가 통하는 다중시설 비중은 더 적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체감과 동떨어진 정부 발표에 참여연대는 이 5G 품질을 직접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논란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장 광고만 봐도 그런데요. 네. 소비자 단체는 20배 이상 빠르다는 것 자체가 과장 광고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비싼 요금을 내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용 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도 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휴대폰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이 5G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 통사에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5G 망 등 이렇게 구축을 하고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2022년에야 5G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어서 품질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반년마다 품질을 평가하고 5G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품질 평가가 나오면 네. 5G 요금제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가능할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 건과 관계없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고 또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서 알뜰폰이 30% 이상이나 좀 저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2011년에 도입된 알뜰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73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5G의 등장과 단말기 공급의 어려움, 그리고 유통망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제 가입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알뜰폰으로 번호를 이동한 가입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9일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알뜰폰 업계에서는 좀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는데요. 뭐 단말기 공급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유통망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책이 나왔나요? 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서비스망을 의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도록 11월 이전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5G망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 대가는 음성 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수요가 높은 LTE와 5G 요금제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알뜰폰 업계에서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저렴한 요금제만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뜰폰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었던 카드 제휴 할인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또 알뜰폰의 또 다른 약점인 단말기 공급을 개선하려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성비가 좋은 알뜰폰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설비 투자에 한창인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불러오겠다는 취지인데 이 승부수가 통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치열한 물밑 대결 끝에 지난 4월 가까스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기대가 높았는데요. 이 타이틀에 걸맞는 높은 품질과 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